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하락한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우려했던 대로 38,000원대 또 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50에서 2100 사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뭐 개인들까지 지쳐버리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38,000원대에 온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신라 말씀드릴 건데요. 호텔신라 말씀드리기 전에 대차장고 한번 보실게요. 원래 이제 공매도, 지금 사실 코스피가 제일 흔들리는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거든요. 2년 근데 금융 홈페이지에 보시면 2년 동안 대차 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내국인, 통계적으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 비중이 훨씬 높다. 이제 외국인이 61%, 근데 기관이 38%. 대차 잔고가 이제 공매도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나쁜 악의성 물량이 외국인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저는 맨날 외국인을 욕했었어요. 일단 보시죠. 이제 1개월 동안 보시면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보다도 내국인 중에 증권회사 주구장창 주식을 빌려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빌려간 종목들에 대해서 아침마다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뭐 설마 해서 찾아봤더니만 앞에 보시면은 30%, 38%, 내국인 전체가 38% 중에 증권사가 30%였다면 이제 1개월 동안은 증권사가 43%, 외국인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대차 잔고를 빌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 기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일봉이고요. 요 파란색 121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121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초록색인 200일선까지 한 번에 돌파당하면서 사실 추세상으로 완전히 수급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전 저점 수준까지 뭐 지지 없이 그냥 바로 내려앉았던 모습이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이중바닥형을 그려주면서 일단 반등해서 지지선 근처에 있는 요 차트 모양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무너졌던 차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바닥권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심리는 계속 가지고 있다. 77,000원대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2013년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면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 사드 갈등이나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매출 구조상 면세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해외 중국인들에 대한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국에 가지 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방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주봉상으로요. 그래서 200일선 근처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방에 대한 이 심리는 취약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에 많이 노출되는 업종을 가지고 있긴 해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매도 비중 보세요. 사실 요새 이 11월, 12월 들어서는 진짜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주식판을 떠나야 되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눈으로 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7만원 후반대, 7만원 초반대의 요 가격대부터는 외국인들이 이틀 빼고는 매도세 일관입니다. 뭐 트렌드가 이렇죠. 이제 안 좋은 뉴스에 더 안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최근 코스피가. 그래서 뭐 8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지지받고 7만원 밑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지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후려쳐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빠졌다, 매도세가 과하다 싶을 때는 이제 기관이 물량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초반대에서는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1월 15일 기점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더 늘려요. 매도세를 3만주, 5만주, 6만주, 5만주에서 더 심하게 더 세게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12월 12일까지 보시면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다가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이제 19만 주를 마지막으로 기관이 매도세로 서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죠. 8만원대에서 7만원 중반까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이 못 버티고 나서부터는 패닉이죠. 폭락세입니다. 공매도 계속 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12월 들어서 이제 요 기관들이 매도세로 돌아선 때부터는 차트가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네, 대충 흐름 아시겠죠? 요 흐름의 주역은 바로 이 대차장고, 요 기관과 외국인들, 나쁜 기관까지 합세한 요 대차장고가 12월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제든지 더 공매도에 대한 노출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 지분을 보시면 공매도도 공매도인데 아예 이제 하다못해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11월 20일자죠. 한 달 전이면 29%에서 지분율 자체가 25%로 줄었는데 10월 달로 보면은 35%였습니다. 약 10%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4천만 주, 이제 호텔신라가 4천만 주, 총 주식수가 4천만 주이기 때문에 10%면 거의 400만 주 가까이 팔아치운 거예요. 거래량 요 수준인데 400만 주를 팔아치웠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악의적인 매물이다. 이게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외국인들에 의한 과매도, 수급 자체가 꺾인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2017년에 중국발 어떤 그런 대내외 이슈 때문에 매출액이 주춤했다면, 영업이익 쪽이 주춤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완연한 회복세거든요. 실적 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제 일단 멘탈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손절 라인이 어디고, 뭐 이렇게 빠지는데 손절 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절 라인이 어디고, 뭐 조금이라도 반등해야 던지겠는데 반등을 해야 말이죠.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하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손절이고 반등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이렇게 건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91년에 상장돼서 이제 면세 유통 사업과 호텔 사업을 주로 하죠. 생활 레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 2분기 기준으로는 면세 유통 부분이 전체 약 90%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아주 높은 구조에 있죠.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호텔들은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실적 코멘트 보시면은 2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아까 보셨죠? 증가했고 매출 확대 자체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그래서 어쩌저찌 해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한 모습이다. 일단 팩트는 이거예요. 빠질 때가 아닌데 빠지고 있다. 매출 구조 앞에 말씀드렸지만 면세점 비율이 상당히 크죠. 어쨌든 면세점 비율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 레저 부문이 이렇게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고요.
2018년, 2019년에 예상한 매출액 규모 자체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의견을 모아놓은 컨센서스 자체도 많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슈를 분석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공매도는 언젠간 돌아온다라는 생각이고요. 면세점 사업은 양호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최근 나오는 얘기대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하면 나온대요. 이제 한국으로 하는 단체 여행들이. 19년 공항점이 흑자 전환할 거고, 삼성 지배구조 이슈도 있지만 이거는 단발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한투에서 나온 관광정보 지식 시스템에서 나온 외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국가별 입국 비중,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중국을 보시면은 거의 40% 50%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을 차지하다가 사드 때문에 꺾였었죠. 그 다음에 요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요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면세점 매출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멘탈을 바로 잡도록 할게요. 2018년 3분기 매출액 성장은 양호하고요. 2018년 4분기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도 일단 외형상 성장이 눈에 띄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값 떨어져도 안 팔고 보유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공포장에서 매도하면은 또 아까 보셨죠, 기간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주가를 흔들던 뭐 난리를 치던 우리는 호텔신라라는 주식에 지분 투자를 하는 주주 입장에서 그냥 보유하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매도세가 과하다는 건 앞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매도세가 과하고, 관망하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코스피가 이제 2050 부근이나 2050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많이 힘들어요. 이제 연말 되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실 텐데 조금 저도 힘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힘내서 잘 포트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매도세 같이 팔지 마시고요. 괜찮은 회사다 판단 되시면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갖다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